네, 안녕하세요. 아침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돈이 되는 정보 시간입니다. 방금 지금 언제입니까? 2020년 9월 8일 아침에 보도자료가 뿌려졌고 나오는 내년 7월부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는다. 6만 호를 조기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막 올라와서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뭐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고 거기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돈이 되는 정보, 꿀 정보를 아침 신문을 통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렇게 지금 묶어져서 몇 개 신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우리 오구TV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재미있는 정보기도 하지만은 또 유익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라는 걸 아시고, 자 그러면은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큰 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쪽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바꿔 옮겨 놓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급되는 제3기 신도시 분양 물량 24만 호 가운데 총 6만 호를 사전 청약을 통해서 조기에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8일 오늘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7월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해서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급 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인천 계양이 11,000호 계양권은 내년 8월, 7, 8월에 분양을 하고요. 남양주 왕숙지역 15,000호는 9월, 10월에 그리고 남양주 왕숙 24,000호 그리고 부천 대장의 2만호 고양 창릉의 16,000호 하남 교산의 11,000호 이거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 큰 틀에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두 번째네요. 부천 대장, 그 다음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여기 이렇게 지금 사전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러면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태릉CC는 2021년도 교통대책 수립 후에 분양한다는 얘기고 과천 종합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된 후에 분양한다는 얘기고요. 또 캠프킴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태릉과 캠프킴 그리고 과천은 조금 뒤로 밀려졌고 지금 이번에 결정된 거는 인천 계양부터 교산까지 하남 교산까지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도표로 쓴 게 중앙일보가 도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도표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7, 8월에 인천 계양 9, 10월에 남양주 왕숙 11, 12월에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그리고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였죠. 22년도에 나머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신 이렇게 분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조금 아직 헷갈리시죠? 제가 다른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디 기사냐면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여드릴까요? 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려야지 또 제가 동아일보가 아직 표시가 안 되네. 아무튼 동아일보 겁니다. 동아일보 건데 이 동아일보는 그림으로 잘 표시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청약 알림 이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하남 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청약이 있을 때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청약을 걸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신도시에. 거기에는 하남 교산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남 교산이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고양 창릉이 17%, 그러니까 하남 교산이 20%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고, 창릉, 과천,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오히려 인천 계양이 인기도가 좀 떨어지네요. 기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3기 신도시 중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본 지역은 하남 교산 지역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한 12만 명 중에서 하남 교산을 관심 지역으로 선택한 이용자가 20%, 그 다음에 고양 창릉이 17%, 과천이 17%, 남양주가 15%, 부천 대장이 13%, 인천 계양이 11% 순이라고 합니다.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지난달 6일 개설한 뒤에 한 달 만에 66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12만 명이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해줘라 라고 해서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이 알림이 서비스는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은 관심지구의 청약 일정을 3, 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받아놓을만 하네요. 이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이 나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다, 나 거기에 만약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알려줘. 정보 얼마나 좋습니까? 땡똥 해서 언제 청약이 있으니까는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좋은 정보네요. 제가 보니까는 이용자들은 안 보이시죠? 이용자들은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 편리한 교통,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 직장과의 거리, 공원 녹지, 그러니까 가성비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성비도 좀 있고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제 거기와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택 면적은, 좋아하는 면적은 60%가 60에서 85제곱미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29%. 85제곱미터 초과면 얼마입니까? 85 나누기 3.3이니까는 25평이네요. 대략. 그렇죠? 대략 25평. 전용 면적 25평이니까 실면적은 내가 알고 있기로 한 32평?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거 넘어간 초과가 20%, 그 안쪽이 60%가 했다고 해서, 아직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가 10%고 초과가 20%니까는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을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내년 3기에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 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정부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 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서 광역 버스를 운영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나가는 겁니다. 그 개발은 했는데 지하철이 안 뚫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하철역까지 버스 운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평균 30% 이상의 공원 녹지 확보, 생활 SOC 공원 학교가 어우러진 학교 중심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도 하고, 유치원도 100% 하고,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도 좀 미진한 게 있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거주 중에야 사전 청약을 받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이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또 다시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과천, 성남 3만 가구에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 요건 아까 기사였죠. 기사인데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 1, 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갖추면, 유지하면은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집을 샀다, 그럼 안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요, 뭔가 그런 거 자격만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청약 추진 일정을 보면은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년 7, 8월에 청약을 진행하는 지역은 인천 계양, 또 노량진 인근의 군부대, 남양주 인접지구,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가 보네요. 이건 좀 아까보다 좀 세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하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그렇겠죠. 무주택이고, 입주자 저축 가입 요건을 갖춰야 된대. 요즘 무슨 통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축 통장 요건을 갖춰야 되고, 무주택자고 입주자 저축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사전 청약 당시에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거기 살아야 되네요. 사전 선창을 청약하고, 다만 의무 거주 기간인 경우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지역에, 수도권에 가서 몇 년을, 의왕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다른 지역, 외 지역은 좀 어렵네요. 자, 그거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특별 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별도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건 또 별도로 하는 데도 있죠. 특별 공급이라는 게 뭐냐?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집 안 사고 있던 분들, 생애 최초, 다자녀, 자녀가 4명, 5명이신 분, 노부모 부양, 이런 걸 유형으로 구분되며 현행 본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여기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결혼 앞둔 부부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되고, 한 번도 집 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생애 최초.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주요 요건을, 소득세를 납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만요.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자 자녀, 그렇죠. 미성년자, 그러니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정받는네요.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노부모 특별분양 공급은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면서 자산과 소득 등의 요건을 가졌다. 이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괜히 모셨다고 해서 주민등록에 작은 아들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한 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은 갖췄는데 그 사이에 본 청약 시 연봉이 올라갔어. 소득 요건 등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소위 말하면 소득이 중위소득 몇 %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사이에 연봉이 올랐네. 1년 사이에. 사전 청약은 입주자 공모 전에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해야 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봉이 뛰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해 참고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처정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 기간인 경우는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은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가능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에 따라서 의무 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져서 청약 자건을 사전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라. 이 의무 기간에 또 있는 거구만요. 그러면은 사전 청약 때 지금 올라가서 하면 안 되나? 주소만 옮겨놓고 된 다음에 그때까지 본청약까지 충족시키는 걸로 2년인가 3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에 다른 지역 또는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되면은 다른 데 못 가요. 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는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저거죠. 대학교도 뭐랍니까? 먼저 뽑아서 합격되면은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무주택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뉴시스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좀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저도 수도권에 살질 않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빠끔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예민하게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제분들 중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사시는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뉴스라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방송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사를 우리 먼저 읽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진짜 돈이 되는 뉴스들이 있으면 또 가져다가 자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 재밌다,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은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해주시면 제가 콘텐츠 올릴 때마다 띵동 연락할 수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